안녕하세요. 모델 기반 설계 기법의 이해라는 내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할 대림대학교 로봇자동화공학과의 이영옥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할 내용은 자동차의 전자전기 시스템 개발에 대한 경향과 과연 모델 베이스드 디자인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매틀랩을 활용한 모델 베이스드 디자인, 모델 베이스드 디자인의 장점, 그리고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동차의 전기전자 시스템 개발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자동차의 전자제어 장치가 점점 증가되고 있다는 점은 모두들 느끼셨을 거예요. 내연기관 차량의 엔진 제어, 전기차의 모터 제어,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LED, 오디오, 대시보드까지도 모두 전장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제어 장치가 늘어난다는 것은 모두 인베디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이겠죠. 인베디드 시스템은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하드웨어라고 하면 ECU, SoC의 칩 설계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점점 전자제어 장치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러한 ECU의 부품 공급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차량 내에 ECU가 증가가 되고 다양화되면서 점점 그 복잡도가 증가된다는 것이죠. 또한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성과 안정성, 개발 효율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최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소프트웨어의 복잡성과 다양성은 아래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 코드 라인수 동향입니다. 2005년도와 비교해서 2020년에는 약 2억에서 3억 줄, 2025년 레벨 5 자율주행차가 나오게 되면 무려 코드 라인 수가 약 10억 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 전자제어 장치와 관련된 표준 및 프로세서에 관련된 기술 동향입니다. 자동차는 특히 안전성이 중요한 시스템이죠. 소프트웨어와 제어 장치, 기술 구현들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오류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개발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격이 있습니다. 우선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표준 구조인 오토사입니다. 우측 그림에서 보듯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펌웨어, 다른 말로 베이스 소프트웨어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이 베이스 소프트웨어의 구조를 오토사에서 지정한 구조대로 설계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서와 관련된 규격으로는 ASPICE와 CMMI가 있습니다.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지켜야 하는 순서, 주의사항, 작성해야 하는 산출 문서를 상세하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좌측 아래 그림이 바로 ASPICE 개발 모델인데요.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개발자들은 모두 이러한 개발 프로세스를 준수하고 산출 문서를 제출해야만 OEM의 개발 부품을 납품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기능 안전성과 관련된 국제 표준인 ISO 26262는 전기전자 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제정된 표준입니다. 개발 프로세스와 활동, 증거물, 개발과 생산에 사용되는 방식도 모두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전기전자 시스템의 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는 안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차량에서 실험하기 전에 몇 차례의 사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선을 벗어나지 않고 주행하는 에이다스 시스템의 일종인 레인 키핑 시스템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레인 키핑 시스템은 조향과 관련된 알고리즘이 중요한데요. PC상에서 차량과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소프트웨어적인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을 소프트웨어 인 더 루프 시스템, 즉 실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ECU에 코드를 탑재하여 구현된 알고리즘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을 프로세서 인 더 루프, 필스라고 합니다. 이 단계까지는 ECU를 제외하고 다른 하드웨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조향 시스템과 관련된 하드웨어를 포함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여 하드웨어 인 더 루프 시스템, 힐스라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통합하여 테스트함으로써 서로가 미치는 영향성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검증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는 가상의 주행 환경을 구축하여 가상의 도로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Vehicle in the Loop, BILS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테스트 단계와 종류는 개발 시스템마다 추가가 되기도 또는 생략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수업의 주제인 모델 베이스드 디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방식은 기계 및 전기 장치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고 제어기를 설계해서 이를 매틀랩 시뮬링크와 같은 툴을 사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함으로써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어 알고리즘을 전자제어 장치인 ECU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다시 C 언어와 같은 텍스트 기반의 개발 도구를 사용해서 구현을 해야만 했지요. 이러한 개발 방식의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동일한 개발자가 모델링된 블록을 C 언어로 변경하여도 동일한 알고리즘이 나오지 못하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모의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가 재현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또한 개발자는 시뮬레이션과 구현 단계에서 모두 두 번의 작업을 별도로 진행하는 바로 개발의 비효율성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앞서 자동차 전기전자 시스템의 기술 동향에서 언급된 ECU의 다양화와 복잡성, 준수해야 하는 규격과 표준, 단계적 테스트와 검증의 강화를 기존의 개발 방식으로는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두된 것이 바로 모델 기반 설계입니다. 모델 기반 설계를 적용하였을 때 기존 개발 방식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개발 방식과 같이 제어 대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고 매틀랩과 시뮬링크 같은 툴을 사용하여 모델과 제어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테스트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모델 기반 설계는 바로 이 모델에서 C 언어를 자동 생성한다는 것이 차별화된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뮬레이션에 활용되었던 모델을 바로 실제 ECU에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이러한 모델은 실차 시험 전에 모델 단위 테스트인 밀스, 코드를 생성한 후 PC상에서 테스트하는 실스, ECU에 코드를 다운로드한 후 테스트하는 필스, 기타 실제 하드웨어를 포함하여 테스트하는 힐스까지 모두 순차적으로 테스트하는 데에 사용합니다. 이러한 단계적인 테스트는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겠죠. 또한 모델 기반 설계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와 관련된 규격과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V 모델을 따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 분석, 시스템 구조 설계, 컴포넌트 단위의 상세 설계, 구현,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의 순서로 개발합니다. 이러한 V 모델은 점점 복잡해지고 수시로 변경되는 시스템의 사양에 대응하기에 적합한 개발 프로세스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델 기반 설계 기법은 바로 이러한 V 모델을 준수하며 시스템을 개발 시에 수학적이고 비주얼적인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개발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자전기 시스템 개발을 위한 개발 환경에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V모델 준수와 모델링, 알고리즘 설계 및 테스트까지 참 고려해야 할 것이 많은데요. 매틀랩은 바로 이러한 개발을 가능하게끔 다양한 툴박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 도출 및 관리를 위한 리콰이어먼트 툴박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구조 설계 및 상세 설계를 위한 시뮬링크, 스테이트 플로우뿐만 아니라 펌웨어 설계를 위한 하드웨어 서포트 패키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위해서는 테스트 시나리오와 테스트 실행, 레포트 자동 생성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툴에서 이러한 많은 과정을 개발하고 관리함으로써 호환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응용 소프트웨어와 펌웨어 개발과 관련하여 매틀랩에서 지원하는 모델 기반 설계 기법입니다. 모델 기반 설계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하면 크게 알고리즘을 포함하는 응용 소프트웨어와 펌웨어, 즉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베이스 소프트웨어로 구분합니다. 응용 소프트웨어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어 로직을 구현하기 위한 알고리즘, 차량용 통신 CAN 관련 소프트웨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펌웨어는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MCAR이라는 레이어와 응용 소프트웨어와 베이스 소프트웨어를 쉽게 연결하기 위한 API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펌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ECU 하드웨어에 대한 구조 및 레지스터 설정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의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사용했을 때 개발자는 약 1100페이지의 데이터 시트를 확인하고 오른쪽 그림과 같은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복잡한 구조 이해가 필요합니다. 매틀랩은 하드웨어 서포트 패키지를 통해 다양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베이스 소프트웨어를 좀 더 손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텍스트 기반의 레지스터 설정이 아닌 GUI 기반의 개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용이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의 32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아두이노까지 다음과 같은 시뮬링크 블록을 통해 레지스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GPIO 핀을 선택하기 위한 GUI 환경인데요. 다음과 같이 체크박스 하나로 개발자는 레지스터 설정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센서, 통신, 엔코더, 제어 패널과 같이 사용자가 많이 사용하는 개발 요소들을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연결하였을 때 인터페이스를 좀 더 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매틀랩을 활용한 DC 모터 제어 시스템 구현을 예로 들어서 모델 기반 설계 기법의 개발 단계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사용자가 모터 속도의 목표값, 즉 지령을 입력하였을 때 이를 추종하는 제어기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요구사양 도출입니다. 요구사양이란 고객과 개발자의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고객은 개발자에게 개발되어야 할 기능에 대하여 요구를 하게 되며 개발자는 이를 기반으로 좀 더 상세하게 개발되어야 할 사항, 성능 수준, 평가 항목들을 도출하여 고객과 협의하게 되죠. 이러한 요구사항은 반드시 문서 기반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요구사양 도출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수령된 요구사양을 기반으로 개발자들은 이를 분석하여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품질, 생산 등과 같은 여러 하위 항목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분류된 항목은 개발 우선순위와 제한된 예산과 일정 내에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고객과 함께 다시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사양의 재정의 일정들을 조절하게 됩니다. 문서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 기능 요구 사양서를 도출 및 작성함으로써 고객의 요구 사양이나 목표 성능이 변경되었을 때 이력을 관리하고 공유함으로써 프로젝트 관리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도출된 시스템 기능 요구 사양서는 다시 한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하위 시스템의 사양서로 도출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각각 다시 한번 구조, 상세 사양서 등 하위 항목으로 도출되게 됩니다. 다음은 모터의 속도 제어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도출된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요구사양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양 명세서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예는 좀 간략화된 테이블인데요. 요구사양 아이디 그리고 요구사양의 간략화된 명시사항, 중요도와 긴급도 그리고 고객과 의사소통을 할 때 좀 기재되어야 할 사항들을 칸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파란색은 시스템 요구사양의 예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속도 지령을 0.5초 이내에 추종해야 한다는 성능에 대한 요구사양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요도와 긴급도를 상으로 설정하였고 개발자들은 이를 구현 가능하다고 기재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자의 속도 지령은 외부 다이얼을 통해 입력하며 0rpm부터 최대 1000rpm의 범위를 갖는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개발자들은 구현 일자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으며 이러한 기재를 통해 개발자와 고객 간에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록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푸시 스위치를 통해 모터의 회전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기재해 놓았는데요. 개발자들은 이에 대해서 구현을 검토 중이며 방향 전환 시 감속 또는 가속의 명확한 명시를 요청하였습니다. 밑의 사항은 하드웨어에 대한 요구사항인데요. 모터 제어에 필요한 드라이버는
최대 2A의 사양을 갖는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하드웨어 요구 사양은 다음과 같이 전류, 전압, 기구적인 사양에 대해서 명시하게 됩니다. 다음 예로는 소프트웨어 요구 사양인데요. 제어 로직의 수행 주기 또는 속도 추종 오차에 대해서 요구 사양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구 사양이 갖추어야 할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 사양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정확성, 명확성, 완전성, 일관성, 추적성, 수정성, 이해성, 해석성, 검증성의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고객과 개발자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모호한 부분이 없이 명확히 기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능과 성능뿐 아니라 제약사항에 대해서도 모든 내용이 문서화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다양하게 도출된 요구사항 간에 충돌이 없어야 한다는 것도 꼭 갖추어야 할 항목입니다. 또한 요구사항을 하위로 도출할 때 거기에 대한 근원 그리고 원리가 추정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요구사항이 변화될 수 있겠죠. 이러한 요구사항을 수정 가능해야 하며 이와 연관된 하부 요구사항 또한 수정이 용이하도록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객자와 개발자뿐만 아니라 개발자 그룹 내에서도 요구사항서는 협업에 도구가 되고는 하는데요. 이 문서를 읽는 사람 모두 이해가 쉽게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해석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호함 없이 모두 동일하게 이해가 가능하도록 해석의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증성이라는 것은 V모델에서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테스트 단계도 있었죠. 바로 이러한 테스트가 요구사항 명세서를 기반으로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모든 요구사항에는 이를 증명, 검증 및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구조 설계입니다. 제어 시스템의 구조를 설계하기 위하여 구성 요소를 블록화하고 요소 간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은 바로 DC 모터 속도 제어를 위한 클로즈룹 시스템의 블록도인데요. 제어기, 모터 드라이버, 모터, 속도 측정을 위한 엔코더로 구성되어 있고요. 사용자가 속도 지령을 입력하게 되면 현재 속도와 지령 간의 차이를 제어기에 입력하고 제어기는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어 신호를 모터 드라이버의 PWM 형태로 출력합니다. 그리고 모터 드라이버를 통해 전압으로 변환된 신호는 DC 모터에 인가됩니다. DC 모터에 결합된 속도 센서는 변화된 제어 신호가 인가되었을 때 속도를 측정하여 다시금 속도 지령과 비교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는 바로 제어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상세 설계 단계입니다. 우선 PC 환경에서 모델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밀스 환경을 구성합니다. 속도 제어기를 PI 제어기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시뮬링크를 이용하여 속도 지령, PI 제어기, 모터 드라이버,
DC 모터 블록을 모두 시뮬링크 블록을 이용하여 구현합니다. DC 모터는 모터의 전기적 구성 요소와 기계적 구성 요소를 모두 수학적으로 유도하여 2차 전달함수 형태로 구현하였습니다. 구현된 모델을 활용하여 모의 실험을 하고 PI 제어기의 개인 튜닝, 결과 분석,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러한 밀스 환경은 실험을 위한 환경을 구성하지 않고 PC상에서 초기 구현 결과를 모의 실험할 수 있기 때문에 모터 드라이버나 DC 모터 등 하드웨어 제품이 개발되기 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완성된 알고리즘을 적용 시 전기적인 쇼트 위험이나 기구적인 요소를 다루는 데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바로 밀스 환경은 이러한 부담을 개발자들에게 덜어주게 됩니다. 다음 단계는 필스 환경 구성입니다. 밀스를 통해 검증된 PI 알고리즘을 이제 ECU에 다운로드하여 테스트하는 단계를 필스라고 합니다. 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ECU를 제어하기 위한 베이스 소프트웨어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PWM을 출력하기 위한 포트 제어, 엔코더의 신호를 입력받아 신호를 처리하고 속도를 연산하는 등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기존 텍스트 기반의 레지스터 설정에서는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 단계이지만 바로 모델 베이스 디자인의 하드웨어 서포트 패키지를 활용하면 다음과 같이 PWM 블록, 엔코더 라이브러리 블록을 사용하여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PI 제어기를 포함한 응용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한 베이스 소프트웨어는 모두 자동 코드 생성의 단계를 거쳐 ECU에 다운로드 됩니다. 다음 단계는 힐스 환경 구성입니다. 자동 생성된 코드를 활용하여 검증이 되었다면 모터 드라이버, DC 모터, 엔코더를 실제 하드웨어로 대체하여 테스트하는 단계를 힐스라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밀스 단계에서 모델링된 모터 드라이버와 모터의 오차, 센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 측정 오차들이 포함된 환경에서 다시 한번 최적의 PI 제어기 게인을 튜닝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또한 엔코더의 노이즈, 속도 측정 알고리즘을 보정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테스트 단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모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왼쪽은 요구사항 도출과 디자인에 관련된 단계인 반면 오른쪽은 테스트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테스트라는 한 가지 이름으로 불러왔지만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죠. 바로 이 단계에서 각각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닛 테스트 단계입니다. 유닛 테스트 단계에서는 하위로 도출된 상세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하고요. 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테스트를 수행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유닛 테스트 단계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실패 항목을 개선을 하게 되고요. 이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상세 설계 부분을 수정하게 됩니다. 상세 설계라는 것은 앞서 예제에서 보여드렸던 PI 제어기 알고리즘이라든지 신호 처리 알고리즘 등 상세 알고리즘 구현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좀 더 세분화하여 소프트웨어 유닛 테스트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C 언어에서 익히셨던 펑션 레벨의 테스트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하나의 펑션에서 가상의 입력 신호를 인가하여 개발자가 예상하였던 결과가 나오는지 기능을 검증하게 됩니다. 하드웨어 유닛 테스트 단계에서는 모터, ECU, 모터 드라이버, 센서 등 하드웨어의 단품을 테스트하는 단계입니다. 단품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전원을 인가하였을 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노이즈 레벨이 예상했던 사양을 만족하는지, EMC 등 전기전자 규격을 만족하는지 등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통합 테스트라고 부르는 인티그레이션 테스트의 단계에서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의 각각 하위 모듈을 결합함으로써 구성 요소 간의 인터페이스를 검증을 하게 됩니다. 모듈이나 요소 간의 정의된 인터페이스가 정확하게 전달되는지 또는 서로 간의 복잡성에 의해서 간섭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 등을 검증하게 됩니다. 인티그레이션 테스트 단계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조 그리고 상세 설계를 수정을 하게 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닛 테스트 단계에서는 상세 설계만 수정하면 되었는데요. 통합 테스트 단계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상세뿐만 아니라 구조도 설계를 수정을 하게 됩니다. 이는 이전에 개발 단계가 좀 더 진행하였을 때 결함을 발견하게 되면 이 결함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수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과 연관하여 생각하시면 왜 이렇게 단계가 진행될수록 수정해야 하는 것이 늘어나는지 좀 더 이해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는 시스템 테스트입니다. 앞서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는 소프트웨어끼리, 하드웨어끼리 요소를 통합 테스트하였다면 시스템에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모두 통합하여 테스트하게 됩니다. 이렇게 통합을 하였을 때 시스템 기능 요구 사양을 기반으로 한 최종 성능을 테스트하게 되는데요. 시스템 기능 요구 사양에서 작성하였던 각각의 기능들을 모두 충족하는지 품질, 성능들을 모두 테스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V모델에 명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수 테스트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인수 테스트라는 것은 고객의 요구사양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고객사 회사 내부에 존재하는 표준 및 자동차의 규격, 국제표준, 앞서 말씀드렸던 에이스파이스 2626 등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개발자들은 고객에게 개발 문서와 개발품, 그리고 개발자 내부에서 진행하였던 테스트 결과 보고서들을 모두 제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분야의 전기전자 시스템 개발 동향을 알아보고 이를 대응하기 위하여 모델 기반 설계 기법의 필요성, 그리고 모델 기반 설계란 무엇인지, 모터 제어 예를 통해서 모델 기반 설계 개발 프로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모델 기반 설계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환경을 이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빠르게 구현해보고 테스트해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또한 사람이 담당하였던 코딩, 레포트 작성, 검증 단계를 자동화함으로써
휴먼 에러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델 기반 설계의 장점은 크게 모델을 활용한다는 것, 그리고 자동화 과정을 거친다는 크게 두 가지 장점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V모델에서 준수해야 하는 요구사항 도출, 시스템 설계, 테스트 간의 추적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에서 도출된 시스템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블럭으로 구현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리퀘어먼트 툴박스를 사용하면 현재 블럭의 구현 상태, 그리고 검증 상태를 각 기능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람이 머릿속으로 기억력에 의존하여 관리하거나 엑셀 등과 같은 툴을 사용해서 관리하던 것과는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같은 개발자들끼리 작업 현황을 공유할 수 있겠죠. 이러한 단계를 통해 기능 구현을 누락하거나 검증을 생략하는 등의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발, 시뮬레이션, 코드 자동 생성 등이 정형화되고 표준화된 프로세서를 따름으로써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함을 초기에 발견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아래 그림과 같이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결함 발생 비율을 보면 초기 단계인 코딩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결함을 발견하는 비율은 초기 개발 단계에서는 낮다가 개발이 진행될수록 발견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결함을 수정하는 비용은 어떨까요? 코딩이나 단위 테스트 단계에서 결함을 수정하는 비용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개발이 진행될수록 점점 이 결함을 수정하는 데 드는 비용은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결함을 초기에 발견하는 것은 개발 비용 절감에 매우 큰 기여를 합니다. 또한 레포트를 자동 생성해주고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또한 비용 절감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모델 기반 설계가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된 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8년 테슬라는 최초의 전기 스포츠카를 선보였습니다. 당시 개발 예산은 약 1,893억이었는데요. 동일 연도에 출시한 아반떼가 당시 개발 비용이 3천억이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자동차 개발 경험이 적은 테슬라에서 최초의 전기 스포츠카를 개발하기 위해 채택한 방법이 바로 매틀랩을 활용한 모델 기반 설계 기법이었습니다. 차량을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한 충분한 사전 검증이 이루어졌으며 전기차에 필요한 파워트레인 성능 향상과 연비 효율을 높이기 위한 최적화 작업이 바로 모델 기반 설계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닛산은 배출 저감 시스템을 모델 기반 설계 기법을 이용하여 개발하였으며 메르세데스 벤츠는 트럭의 크루즈 제어 시스템을 모델 기반 설계를 이용하여 개발하였습니다. 모델 기반 설계는 자동차 분야 개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헬리콥터 개발에 사용하였으며 이 밖에도 풍력, 무인항공, 기계 제어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모델 기반 설계는 자동차 전자전기 시스템 개발 분야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며 절차라는 것을 이해하셨을 텐데요. 정리하여 보면 NVIDIA 실행 가능한 사양을 도출하고 모델링을 기반으로 한 개발 및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코드 자동 생성 기능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고 테스트와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모델 기반 설계 기법이 산업 현장에서 확대 적용돼야 될 것은 물론이지만 보완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백투백 테스트 결과를 보장해야 합니다. 실스, 밀스, 필스 등 단계적 테스트 결과를 진행할 때 사용된 모델과 자동 생성된 코드가 동일한 성능을 가질 것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ISO 26262, ASPICE 등 자동차 산업 분야의 표준과 규격이 변화할 때 이를 대응하고 준수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디지털 트윈의 구조를 구축 및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해야 합니다. 디지털 트윈이란 시뮬레이션의 기능을 강화하여 실제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예측 및 분석하며 실시간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구조를 말합니다. 모델 기반 설계가 위와 같은 향후 과제를 보완 및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